국어 선생님 송광호. 같은 고등학교를 같은 해에 졸업한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도 남는다. 나는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서 소위 명문고로 불리는 춘천고등학교를 1972년에 졸업했다. 그 당시 3학년은 모두 7반까지 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3학년 전체 학생 수가 450명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전교생 수를 7개 반으로 나누면 한 학급당 대략 60명이 조금 넘는다. 출산율이 연 1%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요즘과 비교하면 그 당시 교실은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와 같은 만원 교실이었다. 요즘은 진보 계열이니 좌파니 우파니 하며 지역별로 어떤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교육 정책이 지각히 달라 서로의 주장으로 갑론을박한다. 하지만 내가 고교 시절을 보내던 1970년대에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 군사교육을 받는 등 조금은 경직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정부가 주도해서 수립한 다소 획일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교육 관련한 사회적인 언쟁과 다툼이 없었다. 1970년 초 우리 세대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태어난 고향 강원도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적지 않은 역할을 하며 살았다고 자부한다. 요즘 들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고등학교 평준화니 특성화니 무상급식이니 복지교육이니 하는 논쟁은 우리 시절 때는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에게 굳이 군사교육을 해야 하는가 정도의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도 학업 실력이 되는 학생은 자기 눈높이에 맞는 대학 입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였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일찌감치 직업 전선으로 진출했다. 또한 하얀 쌀보다 누런 보리 알갱이가 더 많은 점심 도시락이었지만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맛나게 먹으며 형설의 공을 쌓던 순수한 열정이 넘치던 그부가 적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나의 빡빡머리 고교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다. 국어를 가르치시던 진병도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은 당시 40대가 간 넘으신 미남형 선생님이셨다. 턱수염과 구레나룻이 유난히도 많으셨던 선생님께서는 잘생기신 얼굴에 푸른 빛이 날 정도로 깔끔하게 면도하시고 출근을 하셨다. 당시 인기가 높았던 영화배우 로버트 테일러처럼 짙은색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를 받쳐 입으시고 다소 튀는 넥타이를 메고 다니셨다. 항상 인쪽에 가방을 끼고 걷는 모습조차 반듯하셨고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면 의뢰 수도권에 있는 이름난 대학에 많은 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위주의 수업을 하셨지만 진병도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과는 사뭇 다른 면을 가지신 분이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시다가 책을 탁하니 덮으시고는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얘들아, 대학 입시를 위한 진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참 교육이다 라고 하시면서 칠판에 커다랗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적어 놓으셨다. 그리고는 몇 명의 친구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를 칠판 앞으로 나와 직접 써보라고 하셨다. 어떤 그분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유행가 제목을 썼고, 어떤 아이는 사랑은 아기를 낳는 조건이라고 큼지막하게 썼으며, 어떤 괴짜는 사랑은 섹스라고 쓰고는 얼굴이 빨개져 제자리로 들어갔다. 선생님께서는 킥킥거리며 나름대로 사랑의 정의를 칠판에 쓴 서너 명의 아이들을 앞으로 한 명씩 불러내어 자신이 생각한 사랑의 정의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발표해 보라고 하시면서 한 친구당 5분의 발언 기회를 주셨다. 일일이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날 수업 시간 내내 평소 느끼지 못했던 어떤 신선한 충격과 감동이 느껴졌다. 사춘기 정상에 있었던 빡빡머리 제자들이 말도 안 될성 싶은 사랑의 정의를 발표하면서 깔깔거리고 좌충우돌했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러는 우리를 비판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셨다. 그저 항시 즐거운 표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세로 발표할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갖추기를 소망하셨다. 그때 선생님의 강의는 너무 열정적이셔서 쉬는 시간 10분을 넘기는 바람에 다음 수업을 맡으신 선생님께서 밖에서 기다리는 촌극이 발생할 정도였다. 당시 진병도 선생님의 열정적이신 강의는 예술을 넘어선 내 인생에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수업이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최근 들어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어지러운 보도를 보고 들을 때마다 나의 국어 선생님께서는 이런 심각한 병리적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다. 90이 훌쩍 넘으셨을 선생님을 찾기 위해 동창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선생님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껏 어디에 살고 계시는 것조차 알 수가 없어 안타깝다. 흔히들 인생은 평생 배우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한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한편의 연극과 같다고 한다면 뒤돌아봐도 후회 없는 성공적인 연극의 주인공으로 잘 살아야겠다. 이 글을 쓰면서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쉽게 접하는 이런저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과 사건을 보면서 고교 시절 빡빡머리 제자인 우리를 따뜻한 인생 후배로 대해 주셨던 진병도 국어 선생님이 더욱 그리워진다.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 송광호 수필집 저 들판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서